중국이 미완성 주택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서 1조 달러, 그러니까 1362조 원의 정부 자금으로 주택 시장을 구제하자, 이런 국제통화기금 IMF의 제안에 대해서 구제금융 기대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해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더욱 냉각되면서 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차갑게 식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랬을까요?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일, IMF가 지난 2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일회성 재정 지원을 투입하여 사전 판매되었지만 아직 완공 또는 인도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 구매자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IMF가 제안한 1조 달러는 4년간 국내 총생산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IMF가 제시한 이번 해결책은 그동안에 중국의 부동산 해결 방안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서 1조 달러 지원 방안은 지난 5월까지 중국 관리들과 논의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말은 중국의 일부 관료들도 IMF의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방안만이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사실상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IMF에 파견한 장진신 사무국장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기반 및 법치주의 원칙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향후 정부의 구제 금융에 대한 기대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소시에테 제너럴 SA의 중화권 이코노미스트인 미셸 램은 장진신의 발언은 다소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이 주택난은 지난 2년 동안의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부상을 했습니다. 베이징은 일단 시장 조정이 통제 불능이 되거나 금융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 경제 성장 동력을 부동산에서 기술 및 제조업으로 전환하려는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 때문에 이 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적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은행 같은 금융권에 개발업체와 중단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정부가 완공되었지만 팔리지 않은 주택을 매입해서 보조금 지원 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3천억 위안, 57조 1830억 원 규모의 중앙은행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1조에서 5조 위안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주오 증권의 아시아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세레나 저우는 중국 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또 미완성 주택을 흡수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금 외에도 정부가 부실 개발 업체의 해결 또는 청산을 가속화하고 주택 가격을 더 유연하게 허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MF는 이어서 부동산 개발 업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더 크고 장기적인 위축 위험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중기적으로 성장과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IMF의 부동산 관련 보고서는 단지 IMF 내의 논의를 통해서만 작성된 것이 아니고 중국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 공무원들과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그것도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방문한 후에 분석을 통해서 작성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현재 노무라 홀딩스의 루팅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미 분양된 수천만 채의 아파트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주택 구매자들은 이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자금을 투입한 미완공 주택들에 입주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매 심리도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요인들이 중국 내 경제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IMF는 이와는 별도로 중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높은 부채 수준으로 인한 마이너스 내수 충격이 지속적인 디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F의 보고서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5년 동안 마이너스 0.1%에 머무는 장기 디플레이션 또는 물가 하락 시나리오에서 2029년 실질 GDP가 5.4%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지속이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IMF는 이어서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 정책의 사용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IMF가 이렇게 시작한 것은 중국이 지난 2009년부터 22년까지 약 5,400건의 보조금을 도입했는데, 이는 G20 경제권 전체가 도입한 보조금 조치의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IMF 보고서의 핵심 중 하나는 이 중국 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덮으면서 다른 산업 분야의 성장을 통해 중국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IMF가 부동산 관련 업체들 문제라든지 미분양 아파트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부동산 산업은 전체 GDP의 25% 내외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중국 인민들 자산의 70에서 80% 정도가 바로 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은 곧 중국 인민들의 자산이 그 비율만큼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국의 중산층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공황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중국 내 부동산 경기 회복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일정 부분 회복이 되어야지만 이 중국의 소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런 내수 기반의 강화가 중국 경제의 회복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중국 시진핑 정부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 인민의 자산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시진핑이 생각하는 신진산업,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나 태양광 등의 수출을 대폭 늘리면서 수익을 확대하면 중국 경제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른바 중국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부동산 산업 비중을 줄이게 되면 중국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진핑 정부의 발상은 근본부터가 틀렸습니다. 우선 전기 자동차 등의 중국 신산업은 결코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을 통한 밀어내기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죠. 관세의 대폭 인상을 통한 견제가 그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과 유럽 등의 이런 무역 제재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 때문에 이런 미국 또는 유럽발 무역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출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국내 재고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 내 경기는 더욱 구제불능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시진핑 정부의 엄청난 착각은 중국의 신산업이 아무리 성장한다 해도 이미 실패한 부동산 산업의 부실을 덮을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 산업을 살리지 못한다면 여기에 종사하는 수천만 명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부동산 산업과 연관된 부수 산업의 경기 침체도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관련된 산업들, 예를 들면 철강이나 시멘트, 전자, 가구 등 수천 가지의 산업들 역시 기지개를 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한마디로 끝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바로 이런 산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MF가 지금이라도 1조 달러를 풀어서라도 부동산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에게는 아마도 속이의 경이 낄 것입니다. IMF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시진핑 정부의 무능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 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